9월 20일 장전 시작입니다. 자, 지난주 좋은 재료들로 신고가 랠리를 달렸던 글로벌 증시였습니다. 뭐 다다음 주 일정까지 크게 빅 이벤트는 없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0월 이제 3일 이후부터 개천절 연휴가 시작되면서 장기 연휴에 돌입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의 시장의 흐름을 좀 살펴봐야 될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일정이 없습니다. 물론 뭐 지금 이렇게 트럼프와 시진핑이 통화를 하고 한국이 마스크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고 뭐 동해 가스전 또 갑자기 또 진행이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미국으로 또 출국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짜잘한 재료들은 있는데 시장을 크게 움직일 만한 정말 큰 방향성을 가진 재료는 이제 더 이상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시장의 주도주의 흐름을 잘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주간 증시 때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환율에 대한 부담감이 약간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연속적으로 막 치고 올라가기보다는 주도주들이 약간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지금 보시면은 지난주가 좀 재밌었어요. 반도체가 슈퍼사이클, 로봇주가 성장주로 올라갔고, 기대감에 여기에 방산주가 반등을 했고요. 네, 방산주가 반등했고 제약바이오도 좋았습니다. 주말 동안도 알테오젠 관련해서 좋은 호재가 있었죠. 그래서 사실은 뭐 마스카가 좀 흔들리는 거 빼고는 해운, 조선 빼고는 꽤나 괜찮았단 말이죠. 모든 종목들이 다 올라가는 거. 근데 이런 종목들 자체를 더 이상 추가적으로 끌어올릴 만한 큰 재료는 없다. 네, 이제 금리 인하도 했고요. 네, 그리고 뭐 이제 뭐 정상회담도 진행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런 것보다는 개별적인 종목들의 개인기가 더 중요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종목들의 일정 이슈, 뭐 공시를 좀 더 잘 살펴봐야 되는 저는 10일이 남지 않았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글로벌 증시 중에서 국내 증시가 이제 1위를 수익률을 기록할 정도로 강세가 많이 나왔는데, 일단 정부가 밀어주는 게 굉장히 높죠. 자본시장이 우호적 정책 기조, 사법 개정 통해서 주주중심 정책 진행하고 있고,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를 철회했고요. 중요한 건 여기에 우리는 아직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거 굉장히 중요하면,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3,700포인트를 올라가려면은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정말 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나머지 글로벌 이슈야 우리가 뭐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 것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의외로 지금 한미 관세 협상 관련해가지고 약간 미뤄지고 있긴 하지만은, 워낙에 이게 미국 쪽에서 제시했던 내용 자체가 좀 터무니없기도 하고 또 부담스럽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게 약간 시장에서는 악재보다는 좀 장기화되려나 보다, 이렇게 이야기가 하고 있는 거. 그리고 사실 APEC 정상회담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이걸 앞두고 미국이 막 부탕질을 더 이상 하기보다는 협상에 진행할 가능성도 오히려 전 좀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 크게 악재로 전환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제가 아직 포모가 오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포모라는 거는 사람들이 정말 주식을 사고 싶어 미쳐야 돼요. 아직 미칠 정도가 아니다. 네, 그래서 지금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오고 있으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필두로 주가가 오르긴 했지만은, 또 외국인 투자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사고 있긴 하지만은 다른 종목들이 연속적인 탄력이 나올 정도는 아니라는 점들. 그래서 저는 추가적인 탄력이 좀 남아 있긴 하지만 여전히 개인 투자들이 경계를 하고 있다는 점들까지 좀 생각해 보셔야.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는 개별 장세가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실적 시즌 전까지 코스피 증시가 탄력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특히 지금 반도체 종목들이 아까 제가 외국인 투자들이 사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결국 이제 실적이 넘어가게 된다면은 지금 디램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단 말이죠. 내년 이제 2020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2028년도까지도 반도체 사이클이 올 수 있다, 2년 더 간다는 얘기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도체 업종들 위주로 좀 종목을 보시는 게 그나마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거기에 있는 삼성전자에 대한 이번에 뭐 엔비디아 테스트 통과했는데 그것도 퀄 테스트였습니다. 여러분들, 납품이 아니에요. 테스트 통과, 납품이 아닙니다. 테스트 통과이기 때문에 전망이 좋긴 하지만은 여전히 경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지만 동학개미 운동 때 거의 4년 전이죠. 그때 모든 전문가 매체들이 10만 전작합니다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지옥을 갔다가 다시 이제 또 8만 전작까지 올라간 모습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저는 82,000원이 고비라 생각합니다. 82,000원 물리 투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주가 좀 올릴 수 있는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유가가 또다시 많이 또 조용히 나오고, 특히 WTI 기준으로 $60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유가가
유가가 제 생각에는 지금 인플레이션 어느 정도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이게 뭐냐 괜찮냐면은 러시아를 제재하겠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잡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시장에서 어느 정도 버텨줄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는 점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지금 이제 미국의 이제 맥리센트 7이죠. M7이 역대 최고 붕괴 직전까지 수준에 근접했다라고 하게 되면서 닷컴버블을 계속 열어두고 있는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더 남았다. 보시면은 PER이 50배 이상이고 AI 버브 같은 경우는 아직 20, 30밖에 안 돼요. 더 남았어. 네, 거품은 터지기 전까지 모릅니다. 네, 그리고 내년까지 계속 금리 인하하고 시장에서 돈 풀고 난리가 났는데 유동성이 계속 공급되는데 거품이 터진 적은 없다. 예, 원래 거품이라는 거는 서로 계속 달리다가 한두 명씩 자빠지기 시작해야 돼요. 한두 명씩 자빠지기 시작하면서 이거 나만 달리고 있나 해서 뒤로 돌아봤을 때 다 자빠져 있는 거죠. 그럴 때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패닉이 오는 건데,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열심히 달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가들이. 그리고 한국이 좀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요거죠. 네, 지금 한국 수출품에 대한 부가관세가 4천, 너무 심하다. 4조 6천억에다가 6개월 전보다 무려 47배가 올랐다고 합니다. 특히 현대차가 지금 계속 부진하는 게 그 딱 보이죠, 여러분들. 현대차가 부진하고,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관세로 인해서 이제 미국이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는 것까지 우리가 할 수 있고, 미국 관련해서도 지금 계속 경고음이 터지고 있는 게, 금리를 인하로 하긴 하지만은 이게 지금 경제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에 대한 타격이 증가되고 있는데, 이게 어디서 알 수 있냐면은 신용카드, 이거 연체율이거든요. 왼쪽에는 신용카드가 연체되고 있고, 그리고 주택대출도 연체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돈이 지금 못 갖고 있는 거야, 주식시장은 오르는데. 그래서 제 생각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황형 상승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시장 자체가 투자자들이 그냥 힘들어, 살기가 힘드니까 사람들이 주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사기가 힘들어서 투자자들이 정상적으로 돈을 벌기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투기성 자금 쪽으로, 주식시장 쪽으로 자금이 몰릴 수밖에 없다. 저는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예시로 많이 드렸죠. 원래 나라가 망하기 전에 주식시장은 최대치를 찍는다. 일본도 그랬고 베네수엘라도 그렇고 튀르키예도 그렇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시장의 유동성은 계속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여러분들 정부가 오늘부터 2차 소비 쿠폰 뿌리잖아요. 2차 소비 쿠폰뿐만 아니고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뭐 청소년 바우처도 나오고, 특히 뭐 농어촌 계속 월 단위로 막 10만원, 15만원씩 계속 제공합니다. 돈을.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에 유동성은 계속적으로 공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들 우리가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자금들이 주식시장에 현재 흘러 들어가고 있다. 이거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주말 동안 이자 관련해 뭐 비자 관련해 가지고 좀 굉장히 시끌시끌했는데, 이게 뭐 아직 뭐 우리나라한테는 이게 장점이다, 단점이다, 이게 명확하게 이게 나오진 않았어요. 이거 제 생각에는 관세에 관련돼서 압박용 카드가 아닌가, 좀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되고, 뭐 서로 피곤해진단 말이죠,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런 뉴스 때문에 뭐 종목이 크게 떨어지거나 그 정도로는 나오지 않아요. 현대차도 지금 보시면은 물론 이제 최근 박스권에서 한 7, 8% 정도 떨어졌긴 했지만은 버티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긴가민가 하고 있는 상황에, 저는 이제 APEC 정상회담 전까지는 이런 뉴스들이 어느 정도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다. 트럼프가 정말 수틀렸으면은 안 간다 해야 돼요. APEC 정상회담 참석 보류하겠다. 아직 그 정도까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나머지 이슈 종목들은 뭐 나왔던 재료도 반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이 대두구매 정도로 미국 농가가 절반 끝이다. 지금 다 아시겠지만은 미국은 여러분들 가장 많이 수출하는 게 농산물이에요. 농산물이기 때문에 지금, 근데 미국과 중국이 관세 협상하면서 좀 트러블이 생기면서 지금 중국에서 브라질산에서 지금 대두를 많이 공급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대두 가격이 싸지겠죠. 싸지게 되면 대두를 수입하는 국가들이 휴대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또 관세 협상 중에서 그럼 우리 대두는 우리가 수입해 줄게. 한국인들 대두 많이 콩 많이 먹으니까 이런 식으로 또 협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두 관련주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중국이 로봇 청소기 관련돼서 좀 이슈가 2개가 나왔더라고요. 주말 동안에. 집안 사진 유출할 수 있고 해킹 위험성 인파만 커질 수 있다. 그리고 중국의 지금 이런 시험 평가라고 하죠. 평가보다 실제로 평가를 했는데 떨어졌다. 실제 그 흡입 광고보다 떨어졌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뭐 로봇 우리 IT 유튜버들 맨날 중국 광고하잖아요. 로봇락 맨날 광고하잖아.
그러니까 돈은 여러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맨날 광고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중국 로봇 청소기 우리나라에서 점유율 1등이에요, 1등. 그래서 제 한계,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제발 한국인이면은 한국 제품을 조금 더 애용합시다. 중국 제품이 싸지 않냐? 중국 제품이 좋지 않냐?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인정해. 근데 그 사람들 여러분들 노동 인권도 없고요. 중국은 여러분들 공산국가예요. 시진핑 개새끼란 말도 못해. 중국은 언론이라든가 SNS라든가 공산국가에서 싸게 만들어낸 제품을 뭘 그리 좋다고 빱니까? IT 유튜버 분들, 네, 그렇게 인권 하시는 분들이, 자유국가에 사시는 분들이, 아무튼 한국 제품 사용하자. 중국이 그리고 하룻밤에 차 대리점 79 폐업했다라고 얘기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중국은 지금 자동차 재작년인가에 100개였고 작년에 70개까지 떨어졌어요. 70개 정도로 떨어졌는데, 중국은 자동차 브랜드가 이렇게 많아요. 좀 더 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망했다고 뭐 우리나라가 와 현대차 기아차 올라간다 생각하시면 안 되고, 중국은 현재 치킨 게임 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이 마스크 프로듀서 분쟁을 위해서 미국에서 조성인력 아카데미를 신설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 관련해가지고 약간 갑론을박이 있어요. 미국이 인건비가 워낙에 비싸기 때문에 미국 가가지고 막 사람들 채용해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처럼.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흔들리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한국 동해치맥가스전에 BP가 참여한다고 합니다. 이게 호주에 있는 석유 메이저 기업인데, 그러면서 대왕군에는 실패했지만 계속 탐사하겠다. 뭐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아서 저는 돈을 어느 정도 쓰더라도 계속 이걸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게 우리조차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래 세대들한테 조금이라도 좀 부유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 하는 거고, 손해가 가더라도 지금 우리나라 주변국가 다 탐사하고 있습니다. 탐사는 해야 됩니다. 네, 해야 될 것 같고, 그 대신에 뭐 이제 정말 비리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런 건 사형을 시켜야 돼요. 나라 돈 빼먹는 새끼들 사형시켜야 돼. 네, 근데 좀 그렇진 않다. 자, 그리고 증시환행의 함유 조건부 채권 뭐 100조 넘었다. 지금 그렇게 지금 투자자들이 그래도 주식 쪽은 많이 안 들어온다 하더라도 채권 쪽으로는 여전히 관심도가 높다. 안전자산이 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그걸 제외하고는 뭐 지난주 워낙에 원전 관련 테마주들 강세가 나왔고요. 그리고 마이크로테크놀로지 실적 발표 있습니다. 이게 좀 중요한 일정이겠네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조정이 나왔는데 그래도 여전히 괜찮다. 애플이 또 많이 올랐죠. 아이폰 흥행 진행하고 있고, 테슬라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까지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엔비디아에 7조 원 투자가 있긴 했지만은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다. 그냥 트럼프가 하도 이제 인텔 돌봐주라고 하니까 돈으로 때운 거다라고 지금 인텔이, 시티그룹이 좀 강력하게 인텔을 비난하는 내용도 나왔는데 동의합니다. 네. 동의해요. 그리고 뭐 개별적 이전 정보들 하나씩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RTO진이 가장 중요하죠. 네, 대박이 났으니까. 그리고 패킹 관련해 가지고는 청문회도 남아있기 때문에 통신주도 약간 조정 나올 수 있다는 점들까지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테더의 이제 보아인스 채용경자가 방한을 하는데, 이제 KB 금융지주 회장님 만난다고 합니다. 스테이블코인 관련 테마주들 좀 움직일 수 있다는 점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2차 소비 쿠폰이 지급되는데, 소비 쿠폰이 가장 많이 좀 사용된 중에 하나가 편의점입니다. 사용이 편하죠. 음식료점 다음에 편의점이기 때문에 편의점 관련 테마주들 움직일 수 있을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스펙주들 공모전략 2개 진행한다는 점들까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주 종목도 위주로 이제 종목도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정도 위주로 잘 체크하시면서 또 이번 주도 잘 달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